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사 인생 N회차입니다.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저 사람 그 잘나가던 김상무 아니야? 이번에 사업 말아먹고 완전히 망했다며? 그러게 50평 아파트 살다가 저기 언덕 끄트머리 고시원 같은 원룸으로 들어갔다던데. 쯧쯧 인생 한방이라더니 꼴 좋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차, 남들보다 넓은 집, 번듯한 명함. 그것이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으며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성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예기치 않은 소송,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초라하게 늙어버린 제 육신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이 좁디 좁은 원룸 계약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바닥을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 비참한 기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50평 아파트에서 5평 원룸으로 추락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그 좁은 방바닥에서 비로소 찾아낸 진짜 행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춥고 좁게만 느껴지신다면 이 남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사 첫날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 승용차 뒷좌석에 옷가지 몇 벌과 낡은 노트북 그리고 책 몇 권을 싣고 온 게 전부였으니까요. 화려했던 가구들, 푹신한 소파, 넓은 식탁, 빚잔치를 하며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 두 팔을 벌리면 벽이 닿을 것 같은 좁은 방. 옵션이라며 놓여있는 낡은 냉장고는 웅마이너스하고 탱크 지나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방바닥에 대충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천장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느껴지더군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눈을 감으면 지난날의 영광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에게 호통치던 내 모습, 고급 일식집에서 비싼 술을 마시며 호기롭게 웃던 순간들, 골프장에서 굿샷을 외치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눈을 뜨면 보이는 건 누렇게 뜬 벽지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동네 슈퍼에 갔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저는 스스로를 그 좁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수천 개의 연락처. 하지만 막상 제가 망하고 나니 밥 한 번 먹자며 연락해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고립,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50이 넘은 나이에 이 좁은 방구석에서 나는 서서히 썩어가겠구나. 밤이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라 앞집의 붉은 벽돌담 뿐이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수치심에 며칠 밤을 술로 지새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창문 틈으로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찌든 채 멍하니 그 햇살을 바라보는데 문득 방구석에 쌓인 먼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죽지 못해 산다면 적어도 돼지우리에서는 살지 말자.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빨아 방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5평 남짓한 그 좁은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방바닥을 닦는데 자꾸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걸레질 한 번에 후회 한 줌, 걸레질 두 번에 미련 한 줌. 그렇게 제 마음속에 찌든 때를 벗겨내듯 미친 사람처럼 방을 닦았습니다. 방이 작으니 청소는 금방 끝났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좁은 방바닥. 저는 그 한가운데에 대자로 누워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제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50평 아파트 안방 침대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안락함이 이 딱딱한 장판 바닥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큰 집에 살 때는
그 넓은 공간을 채우느라 내 욕심도 한도 끝도 없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요. 비싼 가구가 긁힐까봐 전전긍긍했고 누가 내 것을 훔쳐갈까봐 늘 보안 장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진 게 많으니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 방에는 훔쳐갈 것도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저는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을 개고 창문을 활짝 엽니다.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믹스 커피 한 잔을 타서 책상 앞에 앉아 향을 음미합니다. 아, 커피 맛이 이렇게 달았나? 좁은 방은 저에게 소리의 공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렸고 책장을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먹고 사느라 바빠서 미뤄두었던 기술사 공부였습니다. 작은 교자상 하나 펴놓고 돋보기를 쓴 채 책을 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성공을 쫓았다면 지금은 오롯이 나를 위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 50대 중반,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몰입의 기쁨은 나이를 잊게 했습니다. 한 번은 예전 거래처 사장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짐짓 놀란 표정으로 혀를 차더군요. 아이고, 김상무. 어쩌다 꼴이. 많이 힘들지? 밥은 먹고 다니나?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서 얼굴이 붉어졌을 겁니다. 숨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주 잘 지냅니다.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요. 요즘처럼 마음 편한 적이 없네요. 그의 눈에는 제가 실패자로 보였겠지만 제 마음속에 저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알맹이만 남은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좁은 방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아늑한 자궁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그토록 원하던 기술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한 대기업 임원 명함은 아니지만 제 실력으로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도 얻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저는 5평 원룸으로 돌아와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누구의 축하도 없었지만 그 어떤 파티보다 성대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돈 좀 모으면 다시 큰 아파트로 이사 가셔야죠? 글쎄요.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이 좁은 방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준 친구이자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라는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체면, 자존심, 과거의 영광,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무거운 짐들을 이고 지느라 정작 오늘 내가 느껴야 할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생의 폭풍우가 저를 이곳으로 떠밀었을 때 저는 제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폭풍우는 저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품들을 씻어내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숫자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진짜 나를 되찾게 해준 가장 값진 수업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예기치 않은 시련으로 좁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밀려나셨나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도 마십시오. 방이 좁아진 만큼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질 기회입니다. 가진 것이 줄어든 만큼 당신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50평 아파트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던 김상무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5평 원룸에서 다리를 뻗고 코를 골며 자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김 반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마음의 창문을 열면 그곳이 바로 궁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평수는 몇 평입니까? 지금까지 좁은 방에서 넓은 우주를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